KR105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페퍼저축은행의 패배는 전술 실패도 외국인 선수 의존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국내 사이드 한 자리에서 시작된 공격 붕괴가 경기 전체를 잠식한 결과였죠. 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흥국생명 대 페퍼저축은행 세트스코어 3대1 경기 흐름을 짚어보면서 그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숫자 하나, 박정아의 공격 성공률 6.67%가 팀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흥국생명이 한 발 더 빠르다는 느낌이 있었죠. 점수는 팽팽하게 흘렀고 페퍼도 하혜진의 서브 득점으로 앞서가며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14대 14에서 흥국생명이 더블 스위치를 가동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와 정윤주가 들어오면서 템포가 바뀌었고 길어지는 랠리에서 흥국생명이 하나씩 득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페퍼는 조이와 시마무라가 추격을 이끌며 21대 22까지 따라붙었지만 막판에 흥국생명이 최은지의 오픈 공격으로 숨통을 틔웠고 김다인의 연타로 25점을 먼저 채웠습니다. 큰 점수 차는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한 번이 부족했던 세트였습니다. 이 세트는 페퍼가 확실히 잡았습니다. 초반부터 서브가 살아나면서 흥국생명 리시브 라인이 흔들렸고 조이는 3블로커 앞에서도 과감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간에 이한비가 교체로 들어와 서브 득점까지 보태자 페퍼가 13대 7, 16대 7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흥국생명이 김단을 빼고 박민지를 투입하며 더블 스위치로 변화를 줬지만 세트 전체의 주도권은 쉽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흥국생명이 22대 24까지 추격하긴 했지만 마지막은 조이의 백어택으로 정리됐습니다. 조이의 세트였고 페퍼가 1대 1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3세트에 들어서며 흥국생명은 라인업부터 변화를 줬습니다. 김단 대신 박민지를 선발로 투입했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꺾였습니다. 레베카가 서브 득점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최은지의 서브 타임의 중앙 김수지의 이동 공격이 연달아 터지면서 점수는 11대 5, 15대 7까지 벌어졌습니다. 페퍼도 중간중간 이한비의 연타로 흐름을 끊어보려 했지만 한 번 벌어진 흐름을 되돌리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흥국생명은 블로킹으로 한 번, 레베카의 해결로 한 번, 상대가 따라올 타이밍마다 정확하게 잘라냈고 3세트는 25대 19로 흥국생명이 다시 앞서갔습니다. 4세트는 페퍼가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흥국생명이 레베카의 서브 득점으로 먼저 치고 나가도 페퍼가 8대 8로 맞추면서 잠시 5세트 그림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대 11에서 한 번 흔들린 뒤 흥국생명이 레베카의 공격 득점과 박민지의 서브 득점으로 14대 11을 만들며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페퍼도 조이를 앞세워 2점 차까지 추격했고 막판에는 23대 21까지 좁히며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조이의 공격이 최은지의 블로킹에 막히면서 사실상 이 경기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흥국생명이 4세트를 25대 22로 가져가며 세트 스코어 3대 1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박정아 선수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4세트 출전, 득점은 2점, 공격 시도 15회 중 성공 1회, 공격 성공률은 6.67%. 여기에 리시브까지 함께 보면 리시브 시도 7회에서 정확한 리시브 연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부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술 선택지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린 숫자였습니다. 배구에서 사이드 공격수는 단순히 득점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는 하이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하이볼을 처리해줘야 하는 역할이 바로 아웃사이드 히터입니다. 그런데 하이볼 상황에서의 공격 성공률이 6.67%, 사실상 7% 수준이라면 세터는 더 이상 그 선택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토스는 조이와 시마무라 쪽으로 쏠리고 상대 블로킹은 그 방향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 흥국생명은 조이 쪽에 두꺼운 블로킹 벽을 세웠고 국내 사이드는 과감하게 압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자리에서 시작된 공격 붕괴가 팀 전체의 공격 구조를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베테랑의 가치는 항상 득점으로만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득점이 안 될 때 흐름을 끊어주고 표정과 리액션으로 코트를 정리하며 젊은 선수들을 붙잡아주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그런 장면이 분명하게 보였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득점, 리시브, 흐름 어느 쪽에서도 팀의 플러스가 되지 못한 자리가 4세트 내내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선수 개인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페퍼는 조이가 37점, 시마무라가 17점을 올렸습니다. 두 선수가 만들어준 흐름을 국내 사이드에서 단 한 번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나은 자원을 찾아 짧게라도 교체를 시도해 흐름을 바꾸는 선택, 혹은 기존 자원을 유지하되 리시브와 공격 부담을 줄여 역할을 재설정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박정아 선수는 리시브도 맞고 공격도 맞았고 그 결과는 공격 성공률 6.67%였습니다. 이건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감독의 기용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경기 후 흥국생명 요시하라 감독은 승리했음에도 팀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발이 아닌 선수들이 준비를 잘했고 선발로 나가는 선수들이 초반부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교체가 많다 보니 코트에 선수가 5명만 남는 해프닝까지 나왔고 그만큼 디테일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 장소영 감독은 경기 내내 기복이 있었던 원인으로 리시브 범실과 자체 범실로 사이드 아웃이 끊긴 점을 꼽았습니다. 휴식기 동안 유효 블로킹을 준비했지만 경기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은 부분도 아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두 감독의 말이 오늘 경기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흥국생명은 기복이 있어도 교체로 해결했다는 쪽이고 페퍼저축은행은 기복이 나왔을 때 그 흐름을 끊어줄 국내 자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박정아의 6.67%라는 숫자가 너무 크게 찍혀버렸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이 말하는 핵심도 명확합니다. 공격 15개 중 1개 성공은 너무 심하다. 리시브도 안 되는데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면 조이만 더 힘들어진다. 선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팬들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가 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이 선택이 계속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페퍼저축은행은 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패배가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박정아의 공격 성공률 6.67%, 사실상 7%라는 숫자는 선수 개인의 하루 부진이 아니라 그 수치를 끝까지 끌고 간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같은 선택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선수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코트에서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조합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 스포츠 맛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V리그 주요 경기 리뷰와 선수 분석, 감독 인터뷰 핵심 정리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